안녕하세요. 선아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SNS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 다른 사회 연결망 서비스들이 주는 우리들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폐해라든지 안 좋은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후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생일을 맞았다.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가입자라면 자기 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것이다. 내 친구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은 이날 메시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내 타임라인에 축하의 인사말을 적을 수 있다. 대다수는 생일 축하해요가 전부이지만 몇몇은 이럴 때 쓰라고 페이스북이 공개하는 수많은 이모티콘 중 하나로 인사말을 지정한다. 생일을 맞는 사람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그는 모든 인사말 각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이튿날 정확히 24시간 뒤 그는 수많은 축하 인사에 감사하고 자신이 멋진 생일을 보냈다는 것을 올린다. 그래야 예의에 맞다. 그러면 어제 기회를 놓친 많은 친구들이 그 글을 읽고 때늦은 축하 인사를 남기고 생일의 주인공은 다시 한번 기뻐한다. 하지만 진실로 기쁠까? 오늘날 우리의 사적인 관계는 대개 이렇게 관리되는 것일까? 우리가 기념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알고리즘의 지휘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생활의 책임을 컴퓨터에게 떠넘기고 고작 컴퓨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버튼을 반사적으로 클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기 사진을 올리고 아기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유 귀여워라 이모티콘을 미소 짓는 얼굴 하나. 디지털 연결망의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는 이 새로운 간섭 앞에서 대뜸 서양의 몰락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면 사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간섭도 부조리 하기에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솔직히 나는 페이스북으로 수많은 생일 축하를 받고 실제로도 기뻤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삶을 장악했으며 그것들 모두가 내 사례처럼 무해한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우리 시대 정보를 검색하고 A에서 B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화를 볼지를 추천해 준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어떤 구직자가 일자리를 얻을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애 파트너와 인생 파트너를 물색하는 일도 알고리즘에서 해준다고 하네요. 맡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아스파라거스 500g의 껍질을 벗겨서 15분 동안 삶은 다음 적당히 썬다. 머리 부분은 제쳐두고 나머지는 믹서로 간다. 이렇게 만든 아스파라거스 죽을 고운 채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거른다. 볼프람 지베크는 몇십 년 전부터 차이트지의 요리에 관한 것을 기고한다. 수많은 열광적인 팬들이 그 요리법을 따라한다. 지베크는 표현이 풍부한 문체를 좋아하며 1인칭 관점을 자주 사용한다. 그 작고 놀라운 작품들은 약간 창백하게 보인다. 그래서 나는 미리 접시 위에 빨간 파프리카 소스를 부어 넣었다. 소스를 만든 방법은 이러하다. 그러나 그의 신문에서 논리적 뼈대만 추려서 보면 그가 소개하는 모든 요리법 각각은 하나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네요. 자, 알고리즘이란 각 단계가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는 지시들의 계열이다. 그러니까 요리법과 다를 바 없다. 지베크의 요리법을 따라하려는 독자는 어떤 단계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그저 완고하게 지베크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되고 필연적으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처음 시작이 같으면은 결과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 알고리즘은 경우에 따라 수나 철자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지만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알고리즘은 명확하게 정의된 과정의 일반적 구조다라고 하네요. 반면에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항상 강제성을 띈다. 똑같은 초기 사건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하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연관되고 어떤 체계적이고 예측하고 하는 컴퓨터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추천 시스템을 안다. 이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들은 다음 상품도 구매했었습니다. 어느새 이 문장은 아날로그 세계에서도 쓰일 정도로 우리의 피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었다 라고 하네요. 나는 사과를 구매하신 고객들은 배도 구매했었습니다. 라는 식의 팻말을 내건 사장 자판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언급되는 상품들은 대개 한눈에 봐도 서로 관련이 있다. 소셜을 검색하면 같은 저자의 같은 책이 추천되고 핸드폰을 검색하면 핸드폰 케이스가 추천되는 시기다. 때로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떤 그 이면의 세계 그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는 알고리즘을 무턱대고 경계하는 태도를 멀리하는 만큼 무턱대고 숭배하는 태도도 멀리한다. 그는 우리가 그저 사용하기만 하는 알고리즘들의 작동 원리를 자상하게 설명함으로써 알고리즘을 둘러싼 막연한 기대와 공포를 누그러뜨린다. 더 나아가 이 저자의 최대 미덕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는 폭넓은 시각이다 라고 하네요.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선언에서 보듯이 드레스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도 이야기한다. 손자병법을 읽기라도 했는지 모범적으로 지피지기를 추구한다 라고 하네요. 환한 의식으로 이 시대를 사는 당신은 도처의 외나무 다리 위에 알고리즘이라는 버거운 상대와 마주칠 것이다. 그럴 때 이 책에 의지하며 지피지기에 다가간다면 당신은 좀처럼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 알고리즘으로 정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완벽하며 비인간적인 삶과 불완전하며 인간적인 삶이 선택지로 주어진다면 나는 단연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자, 완벽하며 비인간적인 삶하고 불완전하며 인간적인 삶. 여기 저자는 불완전하며 인간적인 삶을 선택하겠다고 했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인간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거니까요. 내가 느끼기에는 저자 드레스도 그러할 듯한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한 철학적 사변이고 이 작품은 그런 사변보다 개별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삼은 과학책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본문보다는 말미에 나아가는 말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를 가장 권하고 싶다. 정치적 철학적 입장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유익한 책이다. 과학은 너무나 중요해서 과학자들과 과학 전도사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라고 하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 전도사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지금 여기에서 알고리즘은 주눅들어 기피하기나 무턱대고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도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정말 막강한 도구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폐해도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그 앞에 제가 소개했던 그 책,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로봇에 대한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저는 생각하기에 예측이고 그것을 예측하고 어떤 그 연관하여 검색어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서도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더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많은 책을 제가 읽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책들을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